2번 먼저 보겠습니다. 2번이요. 2번 먼저 보시면요. 6층짜리 건물 1층에서요. 7명이 승강기를 함께 타겠답니다. 이렇게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요. 7명이 탔답니다. 7명이 타가지고요. 뭐 할 거냐면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요 5개의 층에 내릴 건데 얘네가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2명, 2명, 3명으로 내리랍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요 7명을 어떻게 분할하셔야 될 거냐면 요 7명을 2, 2, 3으로 분할하셔야 되죠. 그치?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7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 3명 중에 3명이고요. 얘가 지금 2, 2로 같으니까 얘는 뭐로 해주셔야 돼요? 순서 제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이게 왜 이런 거냐면 봐봐. 요게 말뜻이 여기 2, 2, 3이라고 했을 때 요 2, 2, 3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랬을 겁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2, 3인 건데 이렇게 분할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한 게 위아래가 같은 건데 여기는 뭐로 들어와 있습니까? 다른 걸로 들어와 있죠. 맞죠? 다른 걸로 들어와 있으니까 뭐 하셔야 돼? 이 두 개가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두 개를 하나로 취급해야 되니까 뭐로 나눠주셔야 돼? 2팩으로 한번 나눠주셔야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할할 때 8명을요 2, 2, 4로 분할할 거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8C2, 6C2, 4C, 4고 요 둘이 같아가지고 얘네끼리 순서가 발생했을 거라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되고요. 순서 제거 해주셔야죠. 만약에 7명을 2, 2, 2, 1로 나누실 거면 이렇게 분할하실 거면 아 왜? 봐봐. 7명을요 둘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둘 이렇게 되는데 셋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인 3팩을 제거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여기서 분할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너가 이렇게 분할하셨잖아요.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분할해 놓고 나서 이 3개의 조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야, 니네가 지금 내릴 수 있는 층이 2층부터 6층까지 총 몇 개 있습니까? 5개의 층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들 중에서 5개의 층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내리고요. 얘네끼리 선택하는 내리는 순서가 중요해지죠. 이제 또 3팩까지 고려해 주셔야죠. 그래서 얘는 분할이라고 하고요. 분할된 이 조를 뭐 하신 겁니까? 분배하신 거죠. 이렇게. 그치?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케이? 네. 심지어는 이거 고덕 중에서는 중2 때도 나오죠. 이거 중2 때 냈던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쨌든 얘가 지금 어떻냐면 21에 5에다가 그 다음에 16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30에 21이니까 6,300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이 4번이었을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 왜 틀리죠? 틀릴 수 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자연수 ABC 순서상 있는데요. 예. 가조건 보니까 ABC가 뭐랍니까? 짝수랍니다. 즉 ABC를 곱한 게 짝수이려면요. 요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뭐이면 됩니까? 짝수면 되잖아요. 그치?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되고요. 나조건에서 보니까 얘네끼리 순서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럼 ABC는 대소관계가 이렇고 얘네는 12 이하의 자연수였던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능한 게 12 이하의 자연수인데 대소관계 이래야 되니까 일단 전체 경우수는 몇 개입니까? 12C 3이죠. 그치? 12개 중에서 3개 뽑아가지고 대소관계 이거 지켰고 얘네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있지. 요 안에는 이거 곱한 게 뭐인 거? 짝수인 거랑 홀수인 게 다 들어와 있지. 맞아? 그 내가 전체에서 뭐 할 거냐면 ABC가 홀수인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ABC가 홀수라는 이야기는 ABC가 각각 뭐여야 됩니까? 홀수여야 되잖아요. 곱한 게 홀수이려면 죄다 홀수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12 이하의 홀수가 6개 있으니까 6개를 얘네한테 나눠줄 건데 6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얘네한테 나눠주시면 되죠. 그치? 맞아?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인 건 6C 3개 있었겠네요. 이렇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12C 3에서요 6C 3개를 빼주면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였던 거죠. 맞습니까? 그 앞에 거 요건 얼마였던 거냐면 12, 11, 10이고 3, 2, 1이니까 얘는 220이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20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얼마였던 거야? 총 200까지가 있었겠죠. 3번이죠, 그러면? 괜찮아요, 이거? 네. 그 다음에 4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했던 거라서요. 행렬 A 그대로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세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세제곱할 때 아마 규칙이 있었을걸요? 제곱하면 단행률 2죠. 자, 이렇게 6개 자리 정사각형에다가요 1부터 5까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칠해 나갈 건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중복 가능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구분되게 칠해달랍니다. 이웃을 구분되게 칠해달래요. 이거 너무 많이 봤던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원래 칠할 때 내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부터 몇 가지 색 칠해나가면서 막 수영도 써나갔잖아요, 그치? 근데 한번 봐봐, 물어볼게. 너 여기 칠하면은 영향을 받는 자리가 몇 자리예요? 한 자리죠. 왜? 요 자리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치? 이웃하고 있는 자리야. 너가 만약에 요 자리를 칠하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2자리죠. 또는 여기를 칠하게 돼도 2자리죠. 여기를 칠하게 돼도 2자리고 여기를 칠하게 돼도 2자리입니다. 그치? 그러면요, 이런 거 칠하게 나갈 때 내가 최대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고 싶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이 큰 자리부터 칠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부터 칠해 나갔다고 할게요. 여기요. 오케이? 뭐야? 네. 이렇게 됐죠, 그치? 그 1부터 5까지 지금 색깔 다 있잖아요, 그치? 그 여기에 1번을 칠하든 2번을 칠하든 또는 5번을 칠하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그래서 여기 1 칠했을 때 나중에 가가지고 곱하기 5 해야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 칠했을 때 2를 칠하든 3을 칠하든 4를 칠하든 5를 칠하든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4 처리해야지 하고 갈게요. 자, 근데 봐봐, 이제 여기인데 여기 칠할 건데, 여기 칠할 때 말이야, 여기에 1을 칠할 수 있고 3을 칠할 수 있고 4를 칠할 수 있고 5를 칠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1을 칠한 거랑 3, 4, 5를 칠한 거는 지금 경우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여기 1을 칠해버리면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뭐한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지. 근데 여기 3, 4, 5를 칠하게 되면 이 두 개는 뭐한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잖아. 맞아? 아, 그럼 얘네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 1을 칠했어. 저기 1을 칠했을 때 이렇게 볼게. 1을 칠했을 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이었던 거니까 4가지지. 그럼 여기에 뭐 이제 4가지가 왔어.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4가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그냥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자, 아까 내가 여기 1 칠한 것만 봤으니까 5 곱하기 4야. 그럼 이제 3, 4, 5를 칠하는 건 똑같지, 상태가. 그럼 3, 4, 5 3가지 중에서 하나. 아이고, 이걸 내야 되는데. 3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3이 왔다고 할게. 1, 2, 3 이렇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제? 1, 3 빼고 3가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 3 빼고 3가지잖아. 이웃한 거 다른 색깔이어야 되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4가지지. 얘는 4가지, 4가지 이랬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칠해 나가다 보니까 뭐야? 아, 여기가 지금 여기에 1이 왔을 때랑 3, 4가 왔을 때가 다른 상황이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눴던 거잖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계산 좀 해줄래요? 64에 20, 20에 여기 64고 9에 16, 그럼 16 곱하기 13, 20 요거네. 그치? 그럼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거 얼마야? 그럼 320에 13 곱해주면 960에 3200, 4160입니까? 5번 맞네요. 그치? 됐어요? 네. 그 다음에 6번도 별표요. 6번. 안 어려운데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6번. 지우겠습니다. 네. 작년 거죠? 네. 한영 이때 1컷 이때요? 한영 그래도 높았어요. 70 중반인가 그랬어요, 1컷은. 자, 6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근이 2 플러스 i랍니다. 그 다음 개수가 다 실수니까 당연히 나머지 한근은 이런 켤레근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개수 a가 하나 똑같네요. 예. 그 다음에 얘가 8, 0인데 이 둘이 뭐를 가진답니까? 공통근을 가진대요. 그치? 공통근을 가지고 있을 때 a가 뭐게 이랬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얘도 개수가 다 실수고요. 얘도 개수가 다 실수니까 이 둘은 항상 뭐로 다녀야 됩니까? 세트로 다녀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얘를 근으로 가지면 자동으로 얘도 뭐야? 근이어야 되지. 이 둘은 세트여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공통근이 얘 또는 얘라고 했다면 얘는 두 근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수밖에 없지. 만약에 공통근 이거였다면. 근데 이거 잘 봐. 야, 둘이 곱한 게 얼마야? 5잖아.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곱이 얼마여야 돼? 8이어야 되지. 그럼 이거 뭐야? 모순이네. 그럼 이 둘은 공통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잖아. 아 그럼 얘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자 이제 나머지 한 근인데 여기 지금 A가 똑같으니까 얘 좀 이용하게. 봐봐. 너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세 근의 합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A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고 부호가 맞불만 이거 기억하지? 근각에서의 관계 확장했던 거? 그러면 세 개 다 더한 게 마이너스 A여야 되니까 얘는 얼마였어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였겠지. 나머지 한 근이. 그래야 이렇게 쫙 다 더했을 때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얘가 지금 공통근이었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였지. 나 봐봐. 이 두 근의 합인데 이 두 근의 합은 또 뭐가 돼야 돼? 하나짜리, 두 개짜리. 마뿔. 이거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A여야 되니까 얘는 얼마였겠어? 4겠지. 맞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여야 되니까 이거. 그럼 봐봐. 지금 두 근의 곱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곱하기 4인데 두 근의 곱인데 그게 얼마여야 돼? 8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 얘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지 이거.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6이잖아. 맞아? 그래서 6번의 답은 얼마였던 거야? 3번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아요? 8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항상 0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다 더할 건데 미지수가 여러 개로 섞여 있잖아요. X랑 Y잖아.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냥 막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당연한 게 행렬의 성분의 합이 지금 X랑 Y에 대한 다항식의 형태니까 그걸 네가 막 중구난방 쓰시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한 거지.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고요. X에 대한이란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부터는 이 Y는 뭐로 취급이야? 상수로 취급이죠.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때는.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요. 얘는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인 겁니까? 2차 부등식이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때야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이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래서 얘가 이랬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붕 떠 있어야겠네. 그치? 그 요놈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0보다 작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판별식 써보니까 요거 제곱해보면 절반의 제곱 4y 제곱 플러스 20y 플러스 25고요. 그 다음 빼기 4y 제곱 빼기 ay 빼기 b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또 정리해보니까 20 빼기 ay고 그 다음 플러스 2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는데 봐봐요. 야 얘도 지금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요 얘기랑 똑같은데 얘가 지금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요 y에 대한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고 하면 그때 얘기했었죠. 어떤 직선들의 위치 관계여야 돼? x축에 평행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여야 되지. 이래야지만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없거나 그렇게 되겠지. 맞아? 얘가 지금 y는 0이라는 x축이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이렇게 생기려면 일단 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a는 20이어야 돼. 그치? 그럼 이 왼쪽에 생긴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다는 직선이야?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만 요게 성립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럼 25 마이너스 b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만 요게 항상 성립하네. 그치? 즉 얘가 항상 성립한다를 해석을 해보니까 a는 얼마야 된다? 20이어야 되고 b는 얼마야 된다? 25보다 커야 된다고. 맞아? 그런데 너한테 물어보기를 정수 a 더하기 b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20인 거 확실하고 얘가 26이잖아. 최소값이. 그치? 그 얼마였던 거야? 46이었던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 어려운 포인트는 이거지. 요거 해석까지는 했어. 그런데 요거지.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요걸 해석을 못 하시죠. 근데 내가 이야기하기로는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때야 된다? 이런 관계여야만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정상적인 1차 함수였다면
x축과 항상 위치 관계가 어떨 거냐면 얘가 정상적인 1차 함수면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래 버리면 언젠가는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고.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 못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1차 함수가 항상 얘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인 것부터 시작인 거야? 0인 것부터 시작인 거지.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됐고, 그 다음에 9번 틀린 사람. 자, 보겠습니다. 또 오메가에 대한 문제네요. 봐봐. 요 지금 3차 방정식의 한 어근이 오메가랍니다. 그럼 네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1. 그 다음 오메가 바의 3승도 1. 요거 끄집어낼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나머지 한 허근까지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얘의 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다음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이랬을 거고요. 세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죠. 그치? 그럼 첫 번째 식은 보통 언제 쓰냐면 얘는 지수 낮출 때요. 오케이? 지수 낮출 때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요. 연속된 세 개 항의 합이 0이요. 세 개 항의 합은 0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자주 나오는 게 합과 곱고를 말고도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봐봐. 둘이 곱한 게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요. 오메가 3승이 1이었다는 이야기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위아래 잘 보니까 이러면 오메가 제곱이랑 뭐랑 똑같다? 오메가 바랑 똑같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오메가 바의 3승이 1이니까 얘도 오메가 바 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요 둘 잘 보니까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제곱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요 얘기잖아요. 요 관계 꽤 많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그치? 얘기 계속 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억 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그치? 니은 보시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랑 똑같습니까? 오메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 있는 요놈이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이 또 오메가랑 똑같으니까 얘도 오메가죠. 이렇게. 그치? 그 왼쪽 오른쪽이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이거. 그러면 0인 거 맞지? 그럼 니은도 맞고요. 여기까지는 다 판단하셨겠죠. 디귿을 보시면 이제 요거를 판단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오메가 바의 제곱의 n승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꾸고요. 이거 지수법칙 이용해서요. 그 다음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냐면 어디 갔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항을 좀 줄입시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n승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얼마가 되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보고 있던 상황이었지? 왼쪽에 있는 거 봐봐.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얼마야? 오메가잖아. 그치? 얘는 오메가 n승.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제곱이잖아 이거. 얘를 내가 이렇게 찢을 수 있지. 이렇게 지수법칙 이용해서. 그럼 이걸 4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얘는 뭐랑 똑같아? 오메가 8승의 n제곱인 거죠 이렇게. 근데 오메가 8승이 뭐랑 똑같아?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잖아. 얘는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럼 결국에 너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요거 오메가 n승 더하기 오메가 2n승이 뭐를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n의 개수 찾는 거랑 이제 문제가 똑같아졌지. 그래서 내가 n에다가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해볼게 한번. 봐봐. 자, n에다 1 대입해봤어.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조 관계에서.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n이 2일 때는 얘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인데 오메가 4승은 오메가 1승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인 거 맞지? 근데 n이 3일 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6승이니까 얘는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3승이어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2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그래서 혹시 n이 4인가 하고 봤더니 얘가 오메가 4승은 오메가랑 똑같고 오메가 8승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서 얘 뭐야? 이렇게 두 개가 반복되네. 얘는 주기가 얼마였던 거야? 3이지. 주기가 3이고 그럼 얘가 요거를 만족하려면 n이 모이기만 하면 돼? 3의 배수만 아니기만 하면 되지. 그럼 n이 총 7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 23개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요걸 만족하는 n의 개수는 70개에서 3의 배수 23개 빼줘갖고 몇 개였을 거다? 47개였겠다. 요 얘기죠. 그치? 그래서 디귿까지 맞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은 너무 어려워서 일단 다시 보시고 11번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11번. 11번 다 맞춘 사람 손. 와, 한 명? 좋아.
자, 11번 보겠습니다. 색이 다른 5개의 볼펜이래요. 그럼 볼펜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볼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은요, 같은 종류래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질 않아요. 얘네들은 AA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는데 7개를 몇 명한테 나눠줄 거냐면 6명한테 나눠줄 거고요. 밑줄 하나만 쳐봐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학생 없고요.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남김없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6명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몇 개를 받겠습니까? 2개 받고 나머지는 싹 다 하나씩만 받겠죠. 그치? 그러면 그 2개 받는 게 첫 번째 볼펜 2개일 수도 있고요. 연필 2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일 수도 있죠. 그렇게 지금 케이스를 나눠 놓으신 거잖아. 1번, 2번, 3번에. 그치? 그래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그 한 학생이 연필 2자루를 받는 경우랍니다. 그럼 봐봐. 한 학생이 연필 2자루를 받을 때 그럼 나는 6명 중에서 행운의 1인을 추첨을 했습니다. 뽑았죠. 얘한테 연필 2자루를 그냥 주면 되는데 얘가 연필 2자루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그냥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AA니까. 둘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명은 뭘 나눠 가져가시면 돼? 1, 2, 3, 4, 5인 이 볼펜 5자루를 나눠 가져가시면 되지. 그 얘는 그냥 뭐야? 5? 팩이잖아. 맞아? 그 얘는 어땠을 거냐면 여기 얼마였던 거야? 720이죠. 여기 1번. 여기까지 괜찮아? 2번 봐봐, 2번. 2번 이제 어떻냐면 한 학생이 볼펜 2자루를 가져가겠대. 그럼 봐봐. 행운의 1인 추첨했지? 61. 맞아? 그럼 얘한테 이제 볼펜 몇 자루 줘야 돼? 2자루 줘야 되는데 이 볼펜 2자루를 1, 2를 줄지 1, 3을 줄지 1, 4를 줄지 이런 거 다 다른 거지. 그럼 얘한테 줄 볼펜을 몇 자루 뽑아야 돼? 2자루 뽑아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럼 2자루 뽑았어.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뭐 남은 상황이냐면 만약에 1번, 2번을 얘가 가져갔다고 할게. 그러면 남은 볼펜이 3, 4, 5고 연필은 뭐가 남은 거야? AA가 남은 거지. 그 나머지 5명이 얘네를 가져가면 되잖아. 나머지 5명이 얘네를 가져가면 되는데 마치 뭐랑 똑같냐면 5개를 5자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지. 그러니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대응되는 거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잖아. 근데 봐봐.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냥 5팩이야? 아니지. 뭐 때문에? 이 AA는 어때? 같잖아. 그럼 얘네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는 뭐 해줘야 돼? 제거해줘야지. 그럼 뭐로 나눠줘야 돼? 2팩으로 나눠줘야겠네. 이렇게. 맞아? 아, 그래서 여기는 뒤에 곱해지는 게 어떻게 곱해질 거야? 5팩을 2팩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곱해지겠지. 2번은요. 3번을 보시면 3번은 뭐 가져간다고? 연필 하나랑 볼펜 하나잖아. 그치? 그럼 행운의 1인 추첨하고요. 얘한테 줄 볼펜 하나 5자루 중에서 하나 주고 봐봐. 연필은 그냥 뭐 주면 돼? A 주는 거니까 얘는 가지수가 하나지. 이 C1이 아니야. 얘한테 연필 하나 주는 거 그냥 A 주고 이거밖에 없잖아. 한 가지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었을 거냐면 볼펜에 1을 줬다고 할게.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지. 2, 3, 4, 5, A 이렇게 남은 상황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냥 뭐야? 싹 다 5개 다 다르잖아. 그럼 얘를 나머지 5명한테 나눠주는 건 그냥 5팩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맞아? 순서 제거해줄 거 없잖아.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여기 720이고 계산해볼게. 여기 얼마냐면 60이니까 3600. 얘도 얼마냐면 30에 120이니까 3600이네. 그치? 맞아?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였을 거야? 싹 다 더해서 7920이었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기로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야, AAA, BB를 일렬로 나열하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게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AAA, BB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 뭐 하시면 돼? 일단 다 다르다고 해. 5팩. 근데 이 A끼리 자리 바꾼 거는 사실 뭐 했던 거야? 똑같았던 거잖아. 맞아? 얘네끼리 3개 아무리 자리 바꿔도 다 똑같았던 거잖아. 근데 여긴 다 다른 것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이 3개에 의해서 발생했던 순서인 3팩은 뭐 하셔야 돼? 제거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 2개도 똑같은 거라서 이 둘에 의해서 발생했던 순서도 제거해줘야 될 거네. 이렇게.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요거 AA가 똑같았던 거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5팩으로 하고 요 둘에 의해서 발생한 순서인 2팩을 제거하신 거지 이렇게. 요 문제 괜찮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자, 보겠습니다. 10개의 의자가 있는데요. 두 학생 A와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랍니다. A와 B, 그 다음에 뭐 1, 2,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5명의 학생을 이 10개의 의자에다 앉힐 건데, 그냥 앉히는 경우는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었겠죠. 그치? 그냥 7 곱하기 2까지. 그치? 10피 5였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조건들이 있네요. 가족권을 보니까 A의 좌석 번호는 23 이상이어서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자리밖에 없습니까? 요 3자리밖에 없습니다. 얘가 되게 강력하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치? 나 조건을 보니까 밑줄 한번 쳐보세요.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양쪽으로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양쪽으로 양옆으로 이웃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보니까 앞뒤, 그러니까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요 앞뒤로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가장 강력한 조건이 A인 거 보이니까 A가 23을 앉았을 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얘를 먼저. 자, 첫 번째. A가 23에 앉았을 때. 이거 먼저 보자고요. 자,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면 B가 또 뭐랍니까? 14 이하잖아요. 그치? B가 14 이하랍니다. 그럼 봐봐. 일단 A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못 앉고요. 아무도. 여기도 못 앉죠. 그치? 그럼 B가 14에 앉았을 때를 먼저 볼게요. B가 14에 앉았을 때. 그다음 B가 또 앉을 수 있는 곳이 12에 앉을 수 있고요. 또 B가 11에 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럼 B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못 앉는 곳이 여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잖아요. 그럼 3명을요. 여기 안 앉히고는 요 4자리에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기 반드시 한 명 앉아야 되네. 맞아? 그럼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25번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그걸 누구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2, 3은 뭐 하셔야 됩니까? 여기 이웃하지 않게끔 앉으셔야 되죠. 그치? 그럼 얘네가 이웃하지 않게끔 이 두 자리에서 하나 뽑고, 두 자리에서 하나 뽑고, 자리 바꾸고. 2C1, 2C1, 2팩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2C1, 2C1, 2팩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즉, A가 23이고 B가 14였을 때는 요게 얼마였을 거냐면 10, 24, 24가지 이렇게 되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A가 23에 앉아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여기 못 앉고 그 다음에 아이고 색깔 그냥 똑같은 걸로 할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B가 12에 앉았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B가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여기 아무도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기 지울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15, 25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A가 지금 23에 앉고 B가 12에 앉았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봐봐요. 요 4자리에 서로 다른 3명을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이웃할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여기는 누가 앉아야 돼? 한 명은 앉아야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 25자리에 올 한 명을 뽑아요. 31. 그래서 여기 1이 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2, 3이 이제 여기 앉을 건데 여기 앉을 때 얘네가 뭐 해야 됩니까? 여기는 일단 제외해야 되죠. 여기 1번에 앉았으니까. 그럼 2, 3이 앉을 때 요 자리 이렇게 앉음으로써 얘네가 뭐 해야 돼? 이웃하지 않게끔 앉아야 되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잖아, 배치가. 2, 9, 두 가지고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뭐야? 2팩이지. 얘는 2 곱하기 2팩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몇 가지? 12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자, 그 다음 B가 11일 때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갈게요. 다시. 7. 그래서 A가 여기 앉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워지고. 그 다음 B가 여기 앉았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을 여기에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 여기 한 명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1 해서요. 여기 한 명 보내겠습니다. 1번. 여기 아무도 못 앉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을 요 3자리에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둘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걔네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죠. 얘는 곱하기 2에다가 2팩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12잖아요. 그치? 즉 A가 23에 앉았을 때는 지금 관찰되어지는 가지수가 몇 가지였던 겁니까? 48가지였던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봐야겠습니까? A가 여기 앉았을 때를 보셔야겠죠. 그치? 그래서 얘도 또 여러모로 볼 게 많죠. 봐봐. A가 여기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잖아요. 그치? 그러면 두 번째로요. 자, A가 24에 앉았을 때.
B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11, 12, 13이죠. 13에 앉거나 12에 앉거나 11에 앉거나 이거가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B가 13에 앉거나 잠깐만요. 13에 앉거나 11에 앉거나 12에 앉거나 11에 앉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자, B가 13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A가 여기 앉았고요. B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제외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그치? 그럼 봐봐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잖아요. 3명을 요 네 자리에 이웃하지 않게끔 앉혀야 됩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 앉힐 수 있는 거는요. 그 얘는 그냥 뭡니까? 3팩이죠. 3팩. 그래서 얘는 3팩 이랬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였을 거냐면 6가지고요. 그 다음 이번엔 B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게 되면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안 되는 자리가 너무 많아지죠. 나머지 3명은 여기다 앉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럼 B가 12였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B가 11에 앉았을 때 B가 여기 앉았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 제외, 여기 제외고. 그럼 나머지 3명을 여기에 지금 앉힐 수 있는 게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몇 가지? 3팩해서 얘는 6가지였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24일 땐 지금 총 몇 가지였던 겁니까? 12가지였던 거죠. 그 다음에 A가 25인 거 똑같이 하시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48가지 똑같이 나와가지고 96에다가 10이 더해져서 얼마였겠습니까? 108가지였을 겁니다. 24인 거는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딱 그 문제거든요.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조건인 A를 먼저 앉혀놓고요. B를 먼저 앉혀놓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하나하나 개별 케이스 본 거죠. 이걸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답지를 주겠습니다. 너가 되게 간단한 토너먼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팀이 참가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토너먼트 대진표를 짤 겁니다. 오케이? 토너먼트 대진표를 짤 겁니다. 4팀이 참가했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쌤, 이거 그냥 4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뭘 본 거냐면 너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구분되는 자리입니까? 1, 2 이렇게 붙으나 2, 1 이렇게 붙으나 같은 거죠. 이거는 토너먼트 입장에서는요. 또는 3, 4 이렇게 붙으나 4, 3 이렇게 붙으나 이것도 뭐 한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대진표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4, 3 이렇게 붙으나 1, 2 이렇게 붙으나 이것도 뭐 한 겁니까? 다 같은 겁니다. 즉 자리가 다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는 이제 뭐만 보시면 되냐면 너가 만약에 참가한 팀이야? 그럼 너가 참가한 팀이라고 합시다. 그럼 너는 이제 누구랑 붙게 되는지 그거 하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붙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 즉 4개를 어떻게 하는 거? 2개로 분할하는 그 가지수가 중요해지는 거죠. 토너먼트는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밑줄 좀 칠래요. 어딨냐면 토너먼트 대진표를 만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대진표를 단순히 팀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문제, 즉 이 4자리가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하지만 실제로 대진표에서 중요한 건요. 밑줄. 어떤 팀들이 같은 덩어리에 들어가는가인데 그 덩어리 밑줄요. 덩어리가 사실상 뭡니까? 그룹이죠. 그룹. 분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분할. 어떤 팀이 어떤 덩어리에 들어가는지, 즉 어떤 조에 들어가는지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치시면 토너먼트 대진표는 단순 배열이 아니고요. 팀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그 묶음 안에서 다시 대진을 만드는 문제인 겁니다. 오케이? 둘이 자꾸 떠들면 자리 바꿔버린다, 둘 다. 네.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76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토너먼트는 배치가 아니라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왜 그런 겁니까? 이 자리가 구분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묶음으로 분할할 건지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됐고. 그래서 분할로 접근한다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뒤로 와보세요. 77페이지에 연습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팀을 이렇게 지금 토너먼트 대진표로 짤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요, 처음에 8팀이 왔을 때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어떻게 4팀으로 분할될 건지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치? 맞아요. 그래서 4팀으로 분할해야 되니까 8시사, 4시사인데 이렇게 4팀으로 분할해버리면 얘는 뭐가 발생했을 거다? 순서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만약에 1, 2, 3, 4가 왔습니다. 그다음 여기 5, 6, 7, 8이 왔어요. 그치? 그 다음 관심사는 뭐냐면 이 1, 2, 3, 4가 어떻게 두 개 묶음으로 형성될 건지 그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4개를 두 개로 분할하시면 4C, 2C이고 두 개 똑같으니까 얘도 순서 제거해 주셔야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런 게 왼쪽 오른쪽에 두 번 있으니까 제곱해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쌤, 하나 두 개는 왜 하나하나로 분할 안 하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붙으나 이렇게 붙으나 뭐한 상황?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분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였던 거냐면 8, 3 얼마입니까 이거? 8, 7, 5, 6 어우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고 35 곱하기 9네요. 그치? 그래서 얼마였던 겁니까? 315가지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 한영 거 있죠? 그 투노모트 문제 틀리셨던 분 계실 겁니다. 그거 지금 고치십시오. 빨리. 그 다음에 오답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하시고요. 고고.